5년 전 이맘때죠. 동일본 대지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태평양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무서운 기세로 일본 동북부 지역을 한순간에 집어삼켰죠. 그런데 올해 초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다른 쓰나미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For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come over us like a tsunami, which will change whole systems.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이 쓰나미는 우리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나미처럼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으며 한번 시작되면은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요즘 최첨단의 흐름과 관련 안 된 게 없네요. 세계적인 경제 포럼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울산에 불이 꺼지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울산 시장의 말입니다. 국내 대표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불황을 몰랐던 울산이 현재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조선해양은 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전년 대비 7%나 감소했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더 찾아봤습니다. 2014년 산업별 매출액 증감률인데요. 유일하게 제조업만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우울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중장비 업체 두산인프라코어. 1990년대 초 국내 업체 중 최초로 중국에 진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07년 매출 1조 원 달성, 세계 건설 장비 부문 7위까지 부상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 부진으로 적자 규모가 8,595억 원에 이를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충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무직 직원 3,000명 모두에게 희망퇴직을 접수 중인 회사는 건설 중장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20대 신입사원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인터넷은 뜨거웠습니다. 글로벌 장기 침체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희망퇴직도 회사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작년 누적되는 적자로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했었다. 한국의 제조업이 경기 침체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 중장비 최고 업체에서 청년 명퇴 논란까지 나오다니 우리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의 주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을 꼽는데요. 그런데 해외 기업의 실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미국 캐터필라의 영업이익률인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두산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캐터필라는 부침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2위 업체 일본 코마츠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두산이 2015년 최악의 시기를 보낸 반면에 코마츠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캐터필라의 국내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캐터필라 종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건설 장비 업체죠. 건설 현장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휠 로더를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이런 중장비 운전은 처음인데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초보인 저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 내부에 있다고 하는데요. 열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플러거든요. 이게 머플러.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엔진이 크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각종의 센서들 이게 이 센서를 통해서 엔진 전반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센서들이 저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이 센서들이다. 장비의 각 부품에는 센서가 연결돼 있다. 부착된 센서만 수십 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여기서 이제 송신 받아가지고 저 인공위성하고 연결을 해서 그 노트북에 이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전의 중장비 기계에서는 볼 수 없던 시스템이다. 엔진 파워는 세지만은 무게. 캐터필러사는 각 나라의 특약점의 장비 판매, 관리권을 주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실제 이제 600대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한 장비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설 현장 상공에서 촬영한 것처럼 장비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고객들은 상당히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오일의 상태를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그 엔진이나 주요 구성품의 오버홀 시기를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 큰 고장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 수리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데 포커싱을 맞추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는 건설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위성을 거쳐 모니터 센터로 보내 분석한다. 분석한 정보는 다시 현장에 있는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전북 부안의 한 건설 현장. 험한 건설 현장의 특성상 장비의 고장이 잦았고 고장이 나도 거리가 멀어 제때 AS를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캐터필러사의 건설 장비로 교체한 후 장비 고장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작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를 못 보는 면까지도 그 부분을 들어가면은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휴대폰 갖고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관련들은 아주 탁월하고 좋습니다. 캐터필러는 2000년대 초부터 중장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은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 좀 침체되어 있는 반면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수한 장비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중장비 업체 코마츠도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진 제조업체들은 전통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 모델로 변신하는 중이다.
캐터필러와 코마츠 장비는 운전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한국 업체에는 이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일단 AS를 신청하고 기다리죠. AS 기사가 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찾았는데 이번엔 교체할 부품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저기 재고를 파악하고 교체해서 재가동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산업 현장에서는 장비를 고칠 때까지 걸리는 이 모든 시간이 전부 손실입니다. 장비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부품 교체 시기 등을 미리 알려줘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뿐인가요? 고객의 운전 습관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운전 방법도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조업은 더 싸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원료와 기술력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의 기업들이 우리와 다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130년 전통 제조기업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입니다. 지금 GE의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라몬. GE는 2011년 소프트웨어 센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GE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GE. GE 항공 엔진 데이터에 부착된 센서는 24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GE 항공운항센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행기 조종 방법을 제안하고 엔진 유지, 보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Unexpected downtime in the aviation industry costs airlines $45 million a day. So the more we can understand how these new engines are operating in real time, the more we can understand and predict when certain maintenance procedures are required. GE의 가스 터빈 공장, 축구장 400개를 합쳐놓은 크기다. 이곳에서 화력발전소의 심장인 가스 터빈이 만들어진다. 마지막 공정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선을 연결해 250개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GE의 가스 터빈은 전 세계 만여 곳의 발전소에서 사용 중인데 가동 중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 모니터 센터로 전해져 장비의 오류를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GE는 데이터 서비스로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 So we look at the services business inside GE. Having a profitable service business is about having that data. And so all the different divisions are using that M&D data. Collectively, if you look at GE Power, 3/4 of the profit in GE Power comes from the services business. So 75% of GE Power's profit is coming from services, which is highly dependent upon having that data to make the right decision. 에디슨의 전기 조명 회사에서 시작해 100여 년간 미국 제조업을 이끌었던 GE는
산업 현장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결합시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산업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2014년 GE는 산업 인터넷 서비스로 1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 So our aspiration is to be a digital industrial company. We're about $6 billion in software today. We'd like to grow that 20% and be a $10 billion software company by 2020. But we're a company that needs to be based in software to be successful in the future.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다. 전통 제조업체 GE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가스터빈을 만드는 GE 파워의 경우에 매출액의 75%가 제품 판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즉 제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서 나온다니 GE는 이미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인 혁명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의 시작.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로 볼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지능형 제품과 지능형 공장의 탄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조금 낯설어서 이해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3차는 컴퓨터 파워고 4차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그거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컴퓨터는 생산, 그리고 소비, 그리고 유통, 이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생산하는 방식과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지능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만보기입니다. 다 아시죠? 네. 차고 걸으면은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제품이죠. 걷기 열풍이 한창일 때 꽤 잘 나가던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만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손목에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는데요. 흔히 웨어러블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죠. 시계처럼 차고 다니면은 만보기 기능은 물론이고 제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까지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이 모든 데이터는 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미국의 보험회사는 이 데이터 기록을 보고 꾸준히 운동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만보기에 센서랄지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능화된 제품과 지능화된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똑똑한 시스템이 있으면 다른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마켓이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발송했어요. 이 집에는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딸의 아버지가 내 딸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런 쿠폰을 보내다니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 흥분해서 마트에다가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사실 딸 아이가 부모 모르게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부모도 모르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대형마트는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향이 나는 로션을 쓰더니 무향으로 바꿨네? 평소 먹지 않던 미네랄 영양제를 샀군. 임신했을 확률이 높겠어. 이 대형마켓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앞으로 필요해질 출산용품을 추천했던 겁니다. 조금 섬뜩하기도 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공급자였습니다. 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가시오 강요했던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달라집니다. 제품과 제조 공정 그리고 시스템이 모두 지능화되면은 소비자가 바야흐로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앞서 예를 든 캐터필라, GE의 데이터 서비스도 결국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이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을 특정짓는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입니다. 벌써 우리 사회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